자,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죠. 일단 지금 당장의 장중 고가가 12.86%, 거의 이제 13% 가까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더 의미가 깊었던 건 사실 이제 지금 당장에 코스피 등락 종목 수를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3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20 종목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광통신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에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RF 머트리얼즈, 얘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5%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장중고가 6%대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광통신이 가장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제 전일 미증시에서도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코닝이 있겠죠. 크게 반등은 못 해줬지만 코닝 말고도 아리스타 네트웍스, 얘가 이제 9% 넘게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얘가 이제 광 전송 장비하는 애죠. 그리고 이제 코이어런트, 얘도 이제 장중고가 4%대, 루멘텀도 마찬가지고요. 크리도 같은 경우에도 7%대, 얘네가 이제 광 트랜시버랑 광 부품을 하는 애들이죠. 미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외인들이 딱 하루를 빼면 10일 연속으로 강한 매수로서 대한광통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메인 플레이어인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의미가 정말 깊은 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지금 돈을 얼마나 크게 빼가고 있냐면 6월 19일부터 7월 6일 요때까지 12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갔고요. 올해 누적으로만 158조 원을 넘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외인들은 유독 집중적으로 매집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대한광통신인 건데, 얘네도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스토리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 광섬유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한광통신이 국내 증시에서 광통신 토픽으로 제가 뽑은 이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 모재부터 시작을 해서 완제품 광 케이블까지 전 공정을 수직 계열화를 시켰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배드 프로젝트, 지금 어차피 광대역 인프라 확충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은 미국 내에서 만들고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들 것만 산단 말이죠. 근데 대한광통신은 그것도 충족을 하죠.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 커다란 시장의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생소하기는 한데 방산 모멘텀도 붙어있기는 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천광 레이저 양산 시작이 되죠. 왜냐면 최근 전쟁의 양산이 드론 전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 드론 끽해봐야 몇 천만 원짜리 하나 날리려고 몇 억짜리 미사일 쏘고,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레이저로 이 드론을 격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부터 그 레이저 무기 천광이 양산 체제에 돌입이 시작이 되죠. 이 드론을 막는 걸 안티드론이라 그러는 건데, 안티드론 분야에서 방산 혁신 기업 딱 100개를 뽑았는데 그 안에 당연히 우리 대한광통신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요런 모멘텀들만 있다라고 해서 얘네가 사지는 않아요. 결국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요 숫자는 결국 실적이겠죠. 물론 적자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거의 35%가 늘어버렸죠. 그리고 적자 폭을 줄이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영업 손실도 43% 정도 줄였고 순손실도 거의 한 50%가량 줄였어요. 여전히 적자는 건 맞는데 적자 폭이 매우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월달 요때 고점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요때 이제 PBR이 19배에서 35배 요쯤까지 나왔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52주 저점 대비 저점이 한 800원 요쯤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900원이면 여전히 1600% 이상 폭등한 기업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 논란으로 좀 조정이 빡세게 나온 것도 맞고 반도체로 수급이 좀 뺏겨주면서,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던 건데, 결국 지금 국내 증시는 실적 장세가 아니고 수급 장세란 말이에요. 반도체가 왜 갔죠? 수급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급의 메인 주체 중 하나인 외인이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데 유일하게 수급이 꼬이지 않은 섹터 중 하나이지 않을까. 물론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기는 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사는 이유는 지금의 밸류와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들과 이 세 가지 모멘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산을 때려봤을 때 지금 주가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때 3월 10일 날 이제 3월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광통신 슈퍼사이클은 올 거다 하면서 토픽을 1번 대한광통신, 2번 오이솔루션, 3번 RF머트리얼즈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3월 10일이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요 날부터 요 고점까지 보수적으로 6배가 올랐는데 물론 이제 요때쯤 수익 실현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제가 매매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또 주목을 좀 해보면서 접근을 해볼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매매 과정들까지도 전부 좀 오픈을 해드려 볼 테니까 그 사이에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겠죠. 정말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구독자도 안 늘고 하니까 저도 힘 빠지고 하다 보면 괜히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눌러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요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